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정상 단독자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아무튼 오늘도 심리학 이어서 할 건데 바로 이 브렘 교수님이 얘기했던 심리적 반발 이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나타나는 부메랑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브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패스팅거 있죠. 패스팅거 교수님하고 이 미국의 미네소타의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이제 이 브렘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역시 당연히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브렘 교수님이 얘기했던 심리적 반발 이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적 반발 이론은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자유가 있어. 사람은 다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유가 타인으로부터 이 내 자유가 침해되는 거야. 방해받는 거지. 그러면은 자유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저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렘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부메랑 효과를 조출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어서 영화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어떤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곧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정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만 상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 상영 기간이 제한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영화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거야.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 not interesting이었는데, 근데 이게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거를 보고 싶어지는 거지. 상영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뚜껑 빼고 하겠습니다. 뚜껑이 자꾸 이렇게 꺾이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내가 본다라는 것. 나는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다라는 이 소유하고 있는 본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이 자유 선택권이 바로 침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영화를 돈을 내면은 볼 수 있다. 뭐 DVD를 빌려서든 영화관에 가서든. 근데 그러한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 바로 본다라는 소유권이 뭐다? 침해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바로 곧 볼 수 없다, 한정판이다, 상영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뭘 느껴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면서 선택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선택권?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소유권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거죠.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자유가 타인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부터 침해된 경우에 나의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심리적 저항,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반발 이론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충분히.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 없던 영화도 갑자기 끌리는 거야. 이게 한정판이라고? 지금이 지나면 볼 수 없다고? 그럼 당연히 막 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브렘 교수님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거에 이어가지고 부메랑 효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메랑 효과는 이 설득자가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나를 설득하는 설득자가 환경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득자가 의도한 게 이 설득을 당하는 사람, 당하는 자가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설득자는 이 설득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말을 건네는가, 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당하는 자가 행동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설득자의 의도가 어떻게 된다? 역효과를 일어나도록 되는 게, 일어나 버리는 게 결국 뭐다?
부메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자의 의도가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나타나 버리는 거죠. 자,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결국 피설득자, 이 설득을 당하는 자의 심리적 반발 이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심리적 반발 이론과 그리고 동시에 인지 부조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얘기했던 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 부메랑 효과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인지의 부조화와 그리고 이러한 설득당하는 자인 내가 뭔가 반발하고 싶은 이러한 심리적 반발감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부메랑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면은 이해가 덜 된 상태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자의 이러한 친절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처럼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야 제발 철수야 영희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방금 모처럼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방금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폈어. 아 공부해야지. 엄마가 말하기 전에 공부하려고 책을 딱 폈는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야 철수야 공부 좀 해라. 그럼 어때요? 갑자기 의욕이 사라져. 누구나 다 그러잖아. 그죠? 의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공부한다라는 것. 바로 내가 공부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자유라는 걸 빼면 안 돼. 자유롭게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주체인데 엄마가 와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은 자유 선택권이 침해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영화를 예시로 들었던 그 한정판, 기간 한정된 상영에 대한 그 예시를 들었던 거와 아주 맥락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뭐라고? 이 공부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내가 자유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침해된 것 같은 거야. 엄마의 그 말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리적인 반발 이론, 심리적 반발이 작용을 한 거죠. 아, 할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의욕이 사라지게 된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득되는 사람, 피설득자 있죠. 이러한 사람의 심리적인 반발 이론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설득의 의도, 원래 설득하려고 했던 설득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의도, 아들에게 공부시키고자 했던 어머니, 설득자의 의도가 역효과가 나버렸죠. 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들의 의욕이 상실돼 버렸잖아. 이런 게 바로 뭐다? 부메랑 쓰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부메랑 효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메랑 효과는 뭐랑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심리적인 반발 이론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왜 심리적 반발이 생겨나서 왜 이것이 설득자의 의도가 역효과가 났는지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천천히 보면 이제 이해가 완벽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영상이 짧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간의 어떤 심리라던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램 교수님이 얘기했던 심리적인 반발 이론과 부메랑 효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